아침에 눈을 뜨면 위장은 이미 전쟁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7에서 8시간을 버틴 위장 속에는 새벽 내내 분비된 위산이 고여 있습니다. 위장 점막의 pH는 공복 시 1에서 2 사이. 배터리 전해액보다 강한 산성이 위벽을 그대로 공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거나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이 쓰리고 더부룩하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하루 종일 위장이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이 매일 아침 첫 선택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면 다시는 아침 식사를 가볍게 생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 소화기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성 위염 환자 48명을 무작위 배정해 30일간 특정 식품 성분의 효과를 추적한 이중맹검 임상시험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30일 만에 위 점막의 염증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조직 생검 결과 림프구 침윤 점수가 낮아졌으며 호중구 침윤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성분의 정체는 바로 오트밀, 즉 귀리의 베타글루칸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3가지 아침 식사 대용 식품은 이 임상 데이터를 포함해 위벽 보호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게 쌓여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위장이 공복 상태일 때 왜 이렇게 손상되기 쉬운지 잠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한 위장에는 2가지 방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점액층, 다른 하나는 그 점액층을 만드는 핵심 물질인 뮤신입니다. 뮤신은 위산과 소화효소로부터 위벽 세포를 보호하는 얇고 끈적한 코팅막을 형성하는 당단백질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진통소염제, 그리고 잘못된 공복식품 섭취가 이 뮤신층을 얇게 만들거나 손상시킵니다. 뮤신이 무너지면 위산이 직접 위벽 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약 6에서 7명이 위염을 경험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문제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3가지 위벽 코팅 식품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귀리를 가공한 오트밀은 현재 위장 보호 분야에서 가장 탄탄한 임상 근거를 보유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은 위장 안에서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을 흡수해 젤처럼 끈적한 막을 형성하고 이 막이 위 점막 표면을 직접 코팅합니다. 마치 위장 안쪽에 투명한 보호 필름을 붙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앞서 언급한 임상시험에서 하루 3g의 귀리, 베타글루칸을 30일 섭취한 그룹은 위 점막 손상이 조직학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염증 지표인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귀리 베타글루칸은 또한 단세지방산 생성을 촉진해 장, 점막 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는 부티르산, 아세트산, 프로피온산의 분변 농도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오트밀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조절입니다. 오트밀의 혈당 지수는 약 55로 비교적 낮고 베타글루칸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춰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공복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분비되고 이것이 위장 운동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오트밀은 이 악순환을 끊는 역할도 합니다. 오트밀 조리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석 오트밀 제품 중 설탕이나 향료가 첨가된 것들은 오히려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고 조리 시 물이나 무가당 두유를 사용하십시오. 귀리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드시면 안 되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분은 처음에 소량부터 시작해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오트밀 섭취 1시간 후에 약을 복용하는 것이 흡수를 방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용 레시피 첫 번째를 드리겠습니다. 위벽 코팅 오트밀 한 그릇입니다. 귀리 40g에 물 또는 무가당 두유 200ml를 붓고 중불에서 5분간 저으면서 끓입니다. 불을 끈 후 잘 익은 바나나 반 개를 얇게 썰어 올리고 아몬드 8에서 10알 꿀 반 티스푼을 더합니다. 여기에 계피 약간을 뿌리면 계피의 항균 성분이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추가 도움을 줍니다. 이 한 그릇이 위벽 코팅, 혈당 안정, 포만감 유지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두 번째는 잘 익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그냥 당분 많은 과일로 알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잘 익어서 껍질에 반점이 생긴 바나나, 즉 당도가 높고 부드러운 바나나에는 펙틴과 점액성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펙틴은 위 점막과 식도 점막 표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위산 자극을 완화합니다. 국제소화기 저널에 발표된 연구 리뷰에 따르면 바나나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위산을 중화하는 완충 역할을 하며 점막을 코팅하는 점액성 섬유 성분이 위산 역류 및 위염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바나나의 pH는 약 5.0에서 6.5로 약산성에서 중성 범위에 있어 공복 상태에서도 위장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도 풍부합니다. 비타민 B6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전구체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보조 효소입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으면 장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고 이것이 위장 운동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위장과 뇌가 직접 연결된 장내 축의 관점에서 바나나는 단순한 위 보호를 넘어 전반적인 소화 기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덜 익은 바나나, 즉 껍질이 아직 초록빛인 바나나에는 저항성 전분이 많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일부 사람들에게 복부 팽만감과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껍질이 노랗고 반점이 충분히 생긴 잘 익은 바나나만 선택하십시오. 또한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공복에 바나나를 단독으로 드실 경우 혈당과 혈압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오트밀이나 다른 식품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는 바나나의 당분을 고려해 반개에서 3분의 2 정도만 섭취하고 혈당 반응을 확인하십시오. 실용 레시피 두 번째입니다. 바나나 매끄러운 단호박 스무디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 1개, 삶아 식힌 단호박 50g, 무가당 두유, 150ml, 생강 약 2g을 믹서에 함께 갈아줍니다. 단호박의 베타카로틴이 점막 세포 재생을 돕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이 위장 염증을 추가로 완화합니다. 소화기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이른 아침에도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위 건강 음료입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입니다. 흔하디흔한 채소지만 위장 보호에 관해서라면 양배추는 전혀 흔하지 않은 식품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U라고 불리는 MMSC, 즉 메틸메티오닌 설포뮴 화물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1950년대 중반 소화성 궤양 치유 물질로 처음 주목받으면서 비타민 U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비타민 U는 위 점막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손상된 점막 세포의 재생을 직접 촉진합니다. 단순히 위벽을 코팅하는 것을 넘어 이미 손상된 세포를 수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앞의 두 식품과 다른 강점이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또 다른 핵심 성분은 설포라판입니다. 설포라판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활동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을 합니다. 관련 연구에서 설포라판을 함유한 식물 성분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헬리코박터균 활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약 50%에 달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양배추를 매일 먹는 습관은 단순한 위 보호를 넘어 위암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배추의 비타민 U는 열에 매우 약합니다. 가열하면 이 성분이 급격히 파괴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갈아즙으로 마시거나 아주 살짝 데쳐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즙을 낼 때는 중간 크기 양배추 4분의 1통을 믹서에 갈아 천으로 거르면 됩니다. 하루 100ml에서 150ml가 적정량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매일 대량으로 생으로 먹으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이런 분들은 살짝 데친 것을 드시거나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실용 레시피 세 번째입니다. 양배추 사과즙입니다. 양배추 4분의 1통, 사과 반개, 레몬즙 1큰술을 믹서에 갈아 천으로 거릅니다. 사과의 펙틴이 양배추의 비타민 U와 시너지를 이뤄 위 점막 보호 효과를 높이고 레몬의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더합니다. 아침 식사 15에서 20분 전에 공복에 마시면 위장이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완성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제 7일 실천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식단을 전면 교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한 끼에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도입하면 됩니다. 1일차와 2일차에는 아침 식사를 무가당 오트밀 한 그릇으로 시작합니다. 귀리 40g에 무가당 두유를 붓고 끓인 다음 바나나 반 개를 올립니다. 3일차와 4일차에는 오트밀에 양배추 사과즙을 함께 곁들입니다. 즙을 먼저 마신 후 15분 뒤 오트밀을 먹습니다. 5일차에는 오트밀 대신 바나나 단호박 스무디를 시험해봅니다. 6일차에는 오트밀, 즉 스무디 중 가장 몸이 편안했던 것을 선택해 먹습니다. 7일차에는 일주일을 돌아보고 위장 불편감이 줄었는지 확인합니다. 속이 확실히 좋아진 느낌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이어가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식품 모두 음식 알레르기나 기저질환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리 알레르기,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바나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고 갑상선 환자는 양배추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 반응을 확인하며 양을 조정하고 역류성 식도염이 심한 분은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이 영상의 내용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지 않으며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위에 무엇을 먼저 넣느냐는 단순한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위장은 소화만 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위장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전신 면역과 기분,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줍니다. 아침 첫 식사로 위벽을 코팅하면 그것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오트밀 한 그릇, 바나나 반 개, 양배추 즙 한 모금. 이 단순한 세 가지가 당신의 위장을 그리고 하루를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침마다 이 영상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 저장 버튼을 눌러두시면 편리합니다. 댓글로 지금 아침에 무엇을 드시는지 알려주시면 위장 건강에 맞는 개인화 팁을 댓글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진짜 과학적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